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은, 특히 프레임워크는 유럽 이사회에서 디지컴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 역량 프레임워크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량 프레임워크를 청소년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육 분야에 그리고 노동시장에 좀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 분야에 있어서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요,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은, 지난 1, 2년간 개선은 있었지만 아직도 유럽에서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읽기나 쓰기, 산술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럽의 인구가 5억 명 정도인데요. 그리고 유럽 인구의 24%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유럽인의 13%가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도 이런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의 13%가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기존에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치를 보면 유럽인의 43%와 EU 노동인구의 35%가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구를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이 없는 사람들 중 42%가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이들에겐 더욱 힘들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젊은이들을, 특히 청소년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인터넷도 활용 가능하고 아이폰이나 컴퓨터도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터넷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디지털 역량을 온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더 개발해 나가야 하고, 그래야만 사회에 좀 더 활발한 참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 유럽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유럽 이사회에서는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에 나섰습니다. 유럽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역량이 무엇이고, 그리고 실력 수준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의 복잡성을 잘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역량이 필요로 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고요. 이 역량 프레임워크, 즉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는 탄탄한 과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5년 전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프레임워크 개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교육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역량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뿐만이 사실은 아니죠.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디지털 역량의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청소년이 이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영역이란 커리큘럼 검토, 교사의 연수, 그리고 평가, 성찰, 자가평가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도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렇게 자가평가를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개발에도 이 프레임워크는 사용될 수 있고 이니셔티브 개발 그리고 구직자나 자격증이나 무언가를 측정하려고 할 때도 이 프레임워크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디지털 역량에는 자신감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전반적으로 직장에서의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자신감 있게 또 중요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놓았는데요.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컴피턴스, 즉 디지털 역량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량은 특히 역량 분야는 여기서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5개 분야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분야이고 특히 정보와 데이터 문해력 분야이고 두 번째는 소통과 협업, 세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생성, 네 번째는 안전,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5개 분야를 설정하고 그 안에 21개의 세부 역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디지털 역량이 21개 세부 분야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분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이지만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개선을 나갈 수 있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강점을 보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약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약한 부분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 역량 강화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정보와 데이터 문해력인데요. 3개의 역량, 세부 역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부 역량은 데이터와 정보와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죠. 두 번째 세부 역량은 데이터, 정보, 디지털 콘텐츠 평가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인터넷에 정보는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저희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부 역량인 디지털 콘텐츠의 관리로 이어지겠죠. 두 번째 분야는 소통과 협업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또 온라인상에서의 타인과 협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서로 협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6개 세부 역량이 있는데요.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상호 교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즉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시민활동을 온라인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에티켓도 중요한 역량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에티켓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네티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일반 사회에서 에티켓이 중요한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켓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바깥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얼굴에 대고 말을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상에서는 마구 말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네티켓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디지털 정체성 컨텐츠를 관리하는 역량입니다. 다음 세 번째 역량 분야는 디지털 콘텐츠 생성 분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 이 디지털 콘텐츠 생성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즉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통합과 재합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대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식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분야는 안전인데요. 안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터넷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또 교환하고 있고 개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안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기기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역량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량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많은 오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부 역량으로 건강과 웰빙 관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의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 웰빙을 잘 관리를 하고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분야는 문제 해결 분야인데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니즈 식별과 기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 디지털 기술의 창의적 사용 역량, 그리고 디지털 역량 격차를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이 세부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온라인 요소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지난 1, 2년간 그 활동량이라든지 사용량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이제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 역량 부분을 다섯 번째 역량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개발해 나가야 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가이드입니다. 유럽위원회에서 개발한 가이드인데요. 이해 관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한번 보시면 디지털 역량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실어 놓았는데요. 이 가이드의 표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라고 좀 더 자세한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는 실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이 가이드를 통해서 보시면 38가지의 용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식 교육 훈련이라든지 평생학습, 그리고 사회적 포용, 고용 가능성, 고용에 대한 용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 가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38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 여러분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또 특히 교육 활동과 다양한 활동에 어떤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에서 또 개발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육자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다 교육자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분들이신데요. 디지털 역량 일반 프레임워크는 모든 분들에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디지털 역량 교육자 프레임워크는 교육자들에게 특화된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떤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 단계라든지 모든 교육가 분들에게 역량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프레임워크는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6개 역량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6개 역량 분야 하에 22개의 세부 역량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참여나 디지털 자원, 교육 및 학습, 평가 학습자 역량 강화,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촉진 이런 6개 역량 분야를 우선 크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디지털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어떤 자원을 활용하고 계시는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실 수 있을지도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요. 인터넷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왔고 특히 제가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유스앳워크 파트너십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지도사들인데요. 저는 청소년 지도사가 아니지만 저는 지도사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앳워크 파트너십에서 청소년 지도사 분들을 지원하면서 이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항상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을지 지도사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고 계신 점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도사 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죠. 지금 여러 개 분야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교육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는지를 이 분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량을 이들 분야에서 개발해 나가셔야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문서형으로 개발이 되었고 유럽위원회에서 개발을 했고 온라인에서 이미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2018년에 즉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개발이 되었고 이 문서의 제목은 청소년 지도사의 교육 훈련 니즈를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직접 구글에서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이방가들의 의견도 보실 수가 있고요. 청소년 지도사들이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요. 청소년 지도사의 교육 훈련이 필요한 분야를 보면요. 먼저 사회의 디지털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사회의 디지털화라는 전반적인 현상을 지도사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디지털 문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니즈를 디지털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디지털 창의력인데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지도사의 기술이라고 한번 꼽아보자면 창의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이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청소년 활동을 계획, 설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안전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어떤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지 또 감춰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의 GDPR을 보면 청소년 지도사들과 그리고 여러 행사의 조직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기획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분들이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분야는 성찰 및 평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분들에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성찰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학습의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유스앳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스앳워크는 청소년의 고용 가능성이라든지 기업가 역량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청소년 활동 분야에 적용시키는 등의 문제 등 이런 사안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디지털 역량과 기업가 역량 강화에 있어서 저희는 많은 강조를 두고 있는데요. 10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역량 채택, 도입입니다. 지난 포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 분야에 디지털 역량을 적극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들이 디지털 역량을 통해서 어떤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시작을 했고 2020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디지털 역량이라는 주제를 놓고 다양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막 이런 활동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이 당연히 여기선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활동 분야 디지털 역량 유스앳워크 4.0이라고 불립니다. 저희의 이런 활동은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디지털적으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 유스앳워크 4.0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유익한 정보와 논의들이 오고 갔고 청소년들이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앳워크 4.0 이니셔티브는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이 조금 더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요.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유럽이 아주 큰 대륙은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대륙도 아니고요. 하지만 다양성은 정말 풍부합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대도시가 있고 오지가 있습니다. 파리나 마드리드나 로마는 대도시이죠. 이들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그 외의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지역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기사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지도해주고 계시는 분 중 한 분께서 온라인 행사를 함께 관리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ICT 툴, 청소년 지도사, 연수생,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툴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를 좀 더 잘 전달하고 지식을 잘 공유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 필요한지 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다른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활용하고 계시는 툴이 있으실 텐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이 툴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툴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유익한 툴이 되기를 저도 한번 희망해 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제 SNS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유스앳워크의 SNS 계정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적극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희 SNS 한번 살펴보시고 청소년 지도사들이 유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역량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말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지털 컴피턴시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EU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죠. 그리고 디지컴 에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트레이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청년 액티비스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디지털 컴피턴시가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청년들은 어떤 면에서는 청년 지도자보다 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컴피턴시, 청년들의 그리고 청년 지도자들의 디지털 컴피턴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더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이고요. 발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패널들에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강주 연구원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화면 공유. 예. 그래서 나승현이 화면 공유. 바꿀까요, 자리? 지금 이 데이터, 예. 이강주 박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승현 박사부터 먼저 지금 예. 네, 먼저 하세요. 지금 원래 순서대로 가시죠? 바꿨어요? 지금 안 나오는데. 나오세요. 이강주 박사님 거 자료 나왔나요? 네, 예쁜 사진 나오지 않았어요? 예, 나왔습니다. 예. 오케이, let's start.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저는 한국말로 해도 되죠? 네, 좋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최근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많이 유익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분들한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재난 같은 게 위협이었는데 이제 기술 자체도 재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살아남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이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거기서 내가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지 않을까. 인터넷이 상용화된 건 1995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정도 되고, 그 전에 뭐 전화기가 있었죠. PC통신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디지털 디바이드는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는 접속할 돈이 있냐 없냐였어요.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것처럼 지하에 살면 와이파이 접속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와이파이를 접속할 돈도 없었겠죠. 그런 게 이제 정보의 격차라고 해서 디지털 디바이드였는데 이때만 해도 이거를 싸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공 와이파이를 주고 통신비를 할인해서 이러면 이제 정보의 격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코로나가 생기면서 또 다른 말이 나왔는데 디지털 레그라는 게 있었어요. 노인들이 그 디지털 단말기, 디지털로 정보가 전달되는 시대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이제 지진 같은 갑작스러운 위협이 있어서 노인들이 이제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은 스마트폰 같은 걸로 빨리 정보를 못 받아들여 가지고 텔레비는 끄고 있었으니까 빨리 대피하지 못하고 뭐 그렇다는 것 때문에 이런 그 디지털 레그가 실제로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을 정도다. 것까지 생각을 했었죠. 아까는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는 경제적 격차였는데 이거는 이제 세대적 격차까지 또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부터 국가 경쟁력이 또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스킬을 많이 갖춘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처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런 거죠. 아주 제조업으로서는 세계 1위였는데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서부터 아직도 도장을 찍으러 출근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죠. 이 지수로는 현재 우리나라는 15위 정도가 되는데 작은 나라들이 주로 많고 큰 나라들이 아직 디지털 전환을 빨리빨리 못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로이어빌리티인데 오늘 중요한 그 용어였던 인플로이어빌리티. 자라나는 세대가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디지털 기술이 없이는 디지털 기술이 있어야만 취업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디지털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디지털 스킬까지 개념이 점차 변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교육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생기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발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컴피턴시에도 갭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디지털 네이티브 제너레이션 사이에서도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모든 화면만 보면 손을 대고서 긋는데 그러니까 모든 텔레비전 가서도 이제 손을 대죠. 그 터치 스크린처럼 생각을 해서 그러나 그런 애들한테도 디지털 컴피턴시의 갭이 있다는데 그 갭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자본처럼 문화 자본처럼 부모의 디지털 갭을 또 받는 거냐? 아니면 일반 지능에서 또 차이가 오는 거냐? 아날로그든 디지털은 상관없이 일반 지능에서의 차이가 또 디지털 시대에서의 디지털 스킬의 차이까지도 만들어내느냐? 그건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잘 가르치자는 건 슬로건으로서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잘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못 배운 애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 디지털 컨퍼런스 에듀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가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Dr. Lee. He asked about 네, question 이 that 박사님 if there is this 감사합니다. digital competency gap 디지털 컴피턴시 among 갭이 the youth, 청년들 사이에 있다면 디지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이 청년들에서조차 디지털 갭이 있다면 이 갭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격차를 줄일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평등에 대한 중요한 사안들을 디지털 네이티브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컴피턴시, 디지털 기술, 그리고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교육 혹은
학습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아니면 완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디지털화는 이 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갭을 더 넓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이슈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대중 박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대중 박사님 준비가 되셨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 Turn on your mic. 네, 이강주 위원님 평가 완료 확인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대중 박사님. 김대중 박사님, 왜 마이크가 안 되나요? 오케이. 연락해 주시고요. Let's turn on. Let's begin, Dr. Lee. Okay. Hello and bonjour, and Dr. Laluka.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your impressive 라루카 presentation. 박사님 굉장히 focusing on 인상적인 the, 주제 digital, 발표 잘 들었습니다. competencies and 디지털 life skills 컴피턴시 for youth 그리고 and youth, 라이프 스킬, youth, 젊은이들과 그 청년 leaders.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In 내용에 대해서 잘 relation to 들었는데요. in relation to your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briefly present my ongoing 발표와 research 관련해서 on digital 저의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율에 대한 연구를 간단하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rm of digital literacy has been interchangeable with 디지털 문해율은 media literacy, ICT literacy, 미디어 문해율, digital and media literacy, ICT 문해율, information literacy, 그리고 정보 and so 문해율 on. 등의 However, 용어들과 함께 the term 혼용돼서 of digital 사용되었습니다. literacy, 하지만 there has been no mutual agreement on the term of 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율에 대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연구에서 저는 디지털 문해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Encompasses all these terms. 이 용어는 전반적으로 이 모든 용어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해율은 access and search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에서 정보를 접근하고 검색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협업하고 협조하고 이런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사고를 통한 기술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디지털 활용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티즌십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발표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이죠. G식 모델은 역시도 디지털 문해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시다시피 디지털 문해율에는 7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7개란 미디어 문해율, 디지털 스킬, 그리고 ICT 문해율 등이 포함됩니다. 저의 현재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문해율에 대한 연구에서는 5개의 연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인데요. 첫째는 정보 모색, 그리고 비판적 사고입니다. 둘째는 디지털 콘텐츠 창조성과 창의적인 사고력, 그리고 셋째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그리고 공유입니다. 그리고 넷째,
understanding and utilizing of digital technologies. 디지털 기술의 with 이해 및 communication, 활용을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테이셔널 사고와 함께 And 하는 the last, 것입니다. 그리고 but the most 마지막으로는 important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Digital citizenship. 디지털 시티즌십입니다. That means the digital safety, 디지털 copyright, 안전성, and 저작권, digital violence. and 그리고 so on. 디지털 파일럿 등의 개념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These 5 areas of the core competence of digital literacy 핵심적인 in my 디지털 research 문해율에 대한 이 5개의 shows- indicates, 부문을 보면 10 elements 10개의 요소들이 as you 있습니다. see on the screen, 여기 슬라이드에 such 잘 as 나와 있죠. information seeking 첫째, and, 정보 selection, 검색과 with critical 선별, information evaluation, 그리고 비판적인 정보 평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콘텐츠 problem 창의성 solving, 및 digital 창조적인 ethics, 사고에는 etiquette and, 디지털 responsibility. 에티크와 책임감 And you also 등이 mentioned 있습니다. 그 in your 외에도 presentation, 발표 자료에서 언급하셨던 digital, 내용 중에 safety 디지털 and security 안정성과 also 보안을 includes 말씀하셨는데요. 10 elements of the core competence of 이 digital 내용 literacy. 역시 10개의 in my, 핵심 부문에 research. 포함이 되고 And 있습니다. digital communication, 그리고 collaboration,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and the 그리고 last one, 공유도 understanding 있고, and utilizing 마지막으로 digital technologies 디지털 with 기술에 digital, 대한 이해 및 활용, communication, 그리고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테이셔널 사고 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Why should youth and citizens 그렇다면 develop 왜 their, 청년들과 digital 시민들은 literacy? 디지털 문해율을 In today's 발전시켜야 할까요? 오늘날 fast-moving digital technology 이렇게 driven 빠르게 society, 변화하는 it is 디지털 important 기반의 and 사회에서는 fundamental for youth to 젊은이들이 strengthen their digital capabilities.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And 중요하고자 also, it is 중요하며 also 또한 for 굉장히 citizens, it is 근본적인 also 요소입니다. crucial for citizens 또한 to 시민들이 develop their digital capabilities.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는 aware 것도 these life 중요합니다. skills in their life. 그래서 평생 동안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With the lack 중요합니다. of a decade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lack of digital literacy 디지털 and, 문해율이 awareness 부족하다면 of digital benefits. 그리고 디지털의 혜택을 The digital 인지하지 gap 못한다면 and digital inequality 디지털 갭과 would be 디지털 widened. 불평등성은 would be widened among youth and 결국 citizens. 청년들 사이에서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디지털 갭을 In 확산시켜 addition 더 to it, 악화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the lack of awareness of digital dangers 디지털 위험을 인지하지 Youth and 못한다면 citizens 청년들과 시민들은 could face dangerous situation in the 위험한 digital 상황에 world. 디지털 세계에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In 있습니다. this regard, 이런 I 점에서 address and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digital 디지털 컴퓨턴시의 개발 그리고 라이프 스킬의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한 부문이죠. also to protect safety in the 그리고 digital world. 디지털 세계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And in the a better understanding of youth needs and digital competence is necessary 그리고 for 젊은 층 youth 청년들이 foundations and youth centers. 디지털 컴퓨턴시를 to 더 잘 이해하는 promote 것도 중요합니다. youth 여러 centric, 재단에서 그리고 tasks 청년 and to 수련관 gain 등에서 이것을 잘 insights, 이해해야지 from youth, insights from youth through data. 데이터를 통해서 젊은 And 층을 finally, 통해서 the, 청년층을 통해서 development 통찰력을 of 받을 수 digital, 있습니다. skills and 그리고 디지털 digital 스킬과 literacy should be 문해율은 consolidated into the classroom education for youth 교실의 and lifelong 교육에서 learning. 평생 학습 그리고 청년 교육에 citizens.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I would like to show some using cellphone apps. 제가 핸드폰 앱으로 만든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Digital literacy education. 이것이 바로 that I 디지털 will 문해율 provide 교육의 tomorrow in our 일환으로서 classroom. And
내일 교실에서 적용될 The subject 내용입니다. of this class is 그리고 이 교실에 information exploration 교실에서는 with 3D, 정보 확산을 hologram 3D video. 홀로그램 So 비디오를 students 통해서 can 성취하게 될 develop 것입니다. their, digital 학생들은 literacy of seeking information online 온라인에서 and also, 정보를 with 찾고 using keyword 그리고 키워드 등을 사용하는 and also 방식을 develop 통해서 digital literacy 그리고 of creating digital contents 디지털 using digital 컨텐츠를 technologies 디지털 and 기술을 devices. 사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통해 디지털 문해율을 My question.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To presenter, 저는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리고 in 싶은데요. the 21st century, digital transformation 21세기에서 integrates 디지털 digital 트랜스포메이션은 technologies 디지털 into all 기술을 aspects of life, 삶의 business, 모든 부문에서 통합시키고 and, 있습니다. education. 비즈니스와 and so 교육 on. 등이 모두 여기 포함이 In the digital 되는데요. era, in the digital era, life skills are very 디지털 세대에서 시대에서 intercorrelated with digital literacy or digital competence. In many 디지털 aspects. 컴피턴스 그리고 디지털 In some 문해율이 special, 많은 부분에서 situations 굉장히 like 중요합니다. COVID-19 코로나19 crisis 위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with the limited interactions 상호 and 연결이 굉장히 limited 제한적이고 activities and 대면 limited 활동도 굉장히 face-to-face,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class 물리적인 활동도 life 제한적인데요. skills 어떤 and digital 라이프 competence 스킬과 디지털 should use 역량이 especially develop and how can 특히 개발이 되어야 될까요? support 그리고 디지털 youth 컴은 to develop 어떻게 those 청년들이 skills. 이 스킬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And the second, my question is that 그리고 제 두 the 번째 digital 질문은 transformation and 디지털 the unprecedented COVID-19 트랜스포메이션은 pandemic has 코로나19라는 accelerated 팬데믹에 하에서 not only the digital transition, but 디지털 also the 전환뿐만 digital gap. 아니라 디지털 갭 역시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Among European countries, how 유럽 wide 국가들 is the digital 사이에서는 gap, and how 디지털 does the 갭이 얼마나 Europe 만연해 있나요? establish 그리고 a roadmap to narrow digital gap? 유럽에서는 이 갭을 줄이기 위해 어떤 로드맵을 만드셨나요? 이거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이전의 발표자 이강주 박사님의 질문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데 can reduce and reserve the digital gap and digital inequality. 디지털 불평등의 시대에서 디지털 갭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People in our digital society for social inclusion. 그래서 사회적인 and for 포용성을 digital 위해서 inclusion. 그리고 디지털 포용성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Okay,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Lee. So another Lee. Okay. The first Lee Gang-ju 네, and 이승연 another 박사님 이승연. 의견 Okay, 감사합니다. she, 이강주 연구원님 말씀 introduced 먼저 to us 들었고 그다음에 the ongoing 박사님 project 말씀을 on, 들었는데요. digital literacy program for Seongnam, 디지털 our 내력 foundation, 프로그램에 CBS 대해서 설명을 foundations. 잠시 And 해주셨습니다. she 저희 also,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서도 이 asked the 프로그램을 question, very 하고 important 있습니다. question 그리고 아주 that is 중요한 that, 질문을 actually, 던지셨습니다. I have the same question. 저도 동일한 with you.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EU EU의 developed the 상황을 digital 보면 framework already since, 이미 디지털 역량 2018. 프로그램을 또한 프레임워크를 2018년에 구축을 하셨는데 어떤 변화가 이 프레임워크에 있었는지, 즉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프레임워크에 반영을 하셨는지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더 많은 의견을 들어봤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네, 예, 잘 네, 그러면 들립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일단 영어로 작성된 PPT라 가지고 발표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일단 닥터 라울라가 얘기했던 디지털 컴피티션, 그러니까 디지털 역량에 대한 거에 대한 디스커션에 대한 거를 커멘트와 퀘스천으로 나누어서
한 3장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컴피턴시라는 개념은 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비드-19에 의해 가지고 이 개념이 더 부각되었죠.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컨셉에 따라서 이 디지털 컴피턴시라는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디지털 컴피턴시라는 개념은 앞서 닥터 라울라가 얘기했듯이 디지털 디바이스와 디지털 지식과 디지털 기술 그리고 태도의 바탕으로 해서 본질적으로는 어떠한 영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디지털 컴피턴시,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이 학습과 그리고 업무 그리고 사회 활동의 적극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디지털 컴피턴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본질적인 교육 효과와 향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의 그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건데 과연 이러한 담론하에 우리가 논의되고 있던 내용들, 그 디지털 컴피턴시라는 것이 과연 교육이나 그리고 레이블 마켓,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나가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래와 같이 질문을 좀 하나 던져보았는데 Is there any effect measurement of digital competence on learning, work, active participation?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노동시장에 있어서 디지털 질문에 대해서 역량이 어떤 향후에 이제 구체적인 영향을 프랙티컬 끼칠까요? 레벨하고 리서치 레벨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주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그 정보화 지수의 그 순위를 살펴봤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의 이제 디지털 컴피턴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요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디지털 인덱스들이 크게 매년 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된 걸 제가 도식화해서 나타내 보았는데, 크게 3가지 지표가 동시에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막대가 이제 디지털 액세스 레벨, 그러니까 디지털 접근 수준을 말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디지털 역량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디지털 활용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디지털 접근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디지털 역량 수준은 최근까지 보면 60점을 간 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갭이 존재하는데 이 갭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강주 박사도 얘기를 했듯이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디지털 레그,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격차,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도 분명히 동시에 작용할 거고, 아니면 교육적인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 원인 중에서도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측면의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의가 많이 되었느냐.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컴피턴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적으로 잘 독립적으로 연구가 되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오히려 교육이나 노동시장의 그런 역량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중심에 안에 디지털 컴피턴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개념을 좀 분리해내서 이 부분만을 연구하고 이 연구된 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디지털 컴피턴시 레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앞서 이제 닥터 라울라가 얘기했듯이 이 디지털 컴피턴시의 개념과 적용이 이제 유럽에서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ow is the digital competence developed in Europe? 왜 유럽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Futur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Digital Competency.
디지털 역량이라는 이제 향후 방향성과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점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닥터 라울라가 디지컴 2.0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위치가 현재의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중간에 지금 도식도에서 보면 크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디지컴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했고 닥터 라울라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과거에서는 디지컴 1.0에서 시작될 건데 미래는 디지컴 3.0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과거의 디지컴 1.0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상에는 크게 동일한 형태로 5영역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디지컴 2.0에서 개념적으로 그리고 디짓 영역의 개념들이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디짓 2.0이. 그렇다면 디짓 3.0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또 같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2가지 정도 이와 관련해서 던져보았습니다. 먼저 Is there any difficulty in educating citizens and young workers on digital competence based on DIGICOM 2.0? 그러니까 2.0의 바탕으로 둬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컴피턴시에 대한 교육 훈련이 실질적으로 시민과 젊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챌린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그 어려움이 향후의 퓨처의 그런 디렉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과 연관해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What should be the DIGICOM 3.0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DIGICOM 3.0은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저희 디스커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